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88,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5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내분비내과 의사로 살아온 한기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평온해야 할 혈당이 마치 무서운 놀이 기구처럼 급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에 지쳐가는 환자분들의 삶을 말입니다. 병원에 오시면 의사들은 늘 약물과 인슐린 주사, 복잡한 식단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의 변화는 병원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혈당이 고장나서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쉽고 익숙한 길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제 의사 가운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제가 평생 임상에서 확인했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며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당뇨 관리 비법을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점심 식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 삶의 경험과 수많은 환자의 사례를 통해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혹시 답답한 병실인가요? 아니면 편안한 안방 소파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전날 밤부터 공복 상태였고 아침 식사로 인슐린이 한번 가동됩니다. 그런데 이때 점심시간에 흰쌀밥이나 국수, 덮밥, 빵 같은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을 드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마치 시냇물이 아니라 댐이 무너지듯 포도당을 순식간에 혈액 속으로 폭포처럼 쏟아냅니다.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두세 배까지 급격하게 치솟는 것이죠. 인슐린이라는 우리 몸의 일꾼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일해도 이 폭주하는 혈당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결국 눈, 신장, 신경, 심장 등 우리 몸의 미세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점심에 한번 크게 출렁인 혈당 롤러코스터가 오후 내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 졸리고 나른해지면서 식곤증을 느끼게 되고 그 피로감 때문에 저녁에 또 폭식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점심 식사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바로잡으면 우리 몸은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놀라운 보상을 해줍니다. 2013년 해외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점심에 좋은 식사를 하면 단순히 점심 식후 혈당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혈당 반응까지도 부드럽게 개선됩니다. 점심을 잘 먹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고 덜 지치게 하면 저녁에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해서 당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밤 동안의 혈당까지 편안하게 안정되어서 다음 날 아침에 재는 공복, 혈당까지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점심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이 과학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점심 식사 공식, 저는 이것을 132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 샐러드, 쌈, 채소, 나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접시의 최소 절반 이상 먼저 드십시오. 이 섬유질이 뱃속에 방어막을 쳐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3분의 1은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살코기 등 질 좋은 단백질을 밥의 양만큼 꼭 채우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근육을 지켜줍니다. 4분의 1 정도만 통곡물 탄수화물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 통밀빵 등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세요. 양을 줄이되 질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으로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샐러드 드레싱이 혈당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시판 드레싱에는 과당이 듬뿍 들어간 단순당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달콤한 드레싱 한 스푼이 통제된 혈당을 다시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섞은 드레싱이나 아예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생채소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일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분을 소비하는 공장인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는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할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근육을 지키고 인슐린이 일하는 것을 돕는 두 가지 핵심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류신과 마그네슘입니다. 류신은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 중 필수 아미노산에 속하며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근육 생성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꾸 빠지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혈당을 소비할 근육 자체가 줄어들어 당뇨 관리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류신을 충분히 드시면 인슐린이 일하는 능력, 즉 민감도를 높여 당뇨 관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17년 당뇨병학회지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로 인슐린이 세포 표면의 문지기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과정에 필수적인 조율사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둔감해져서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2011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분석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류신의 주요 식품은 닭가슴살, 소고기, 콩, 두부 같은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점심 식사 때 단백질을 꼭 챙기시고 식사 후 간식으로 두유나 콩가루 쉐이크를 소량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그리고 통곡물 현미, 귀리에 풍부합니다. 점심 식사 때 반찬으로 시금치나 쌈 채소를 드시고 후식으로 아몬드나 호박씨 몇 알을 곁들이세요. 단백질 류신과 채소, 견과류,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점심 식단입니다. 간혹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복용 시 설사나 신장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음식을 통해 류신과 마그네슘 같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식사만으로 부족할 때 의사와 상의 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 쌓은 의학 지식보다 더 값진 당뇨 관리의 교훈을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8이신 지금도 정정하시지만 70대 중반에 공복 혈당이 기준치를 오르내리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 역시 내분비내과 의사였지만 어머니의 식단 관리는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흰쌀밥과 국이 주식이었고 특히 점심에는 친구분들과 식사하실 때 분식이나 칼국수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를 면밀히 관찰해 보니 문제는 점심이었습니다. 점심에 떡볶이나 칼국수 한 그릇을 드시면 오후 내내 나른해하며 식곤증을 심하게 느끼셨고
그 피로감 때문에 저녁에는 허겁지겁 폭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피로가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저녁 폭식을 유발하는 명백한 악순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 점심 습관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3-2 공식을 적용하여 점심 식사 시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소량 드시고 두부 부침이나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을 반드시 추가하며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 같은 나물을 먼저 드시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번거롭고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셨지만 딱 3주만 해보자 기훈아 하시는 약속을 받아냈죠.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전화를 걸어 기훈아, 이상하게 오후에 졸리지 않고 몸이 가볍고 힘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저녁 식사 시 폭식 욕구가 사라졌고 밤늦게 야식도 찾지 않게 되셨습니다. 한 달 후 검사에서 식후 2시간 혈당이 30mg/dl 가까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격했던 것은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점심 식사를 바로잡는 것이 밤 시간 동안 인슐린이 쉴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어 아침 공복 상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점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점심 식사 후 잠시 앉아 쉬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혈당 관리에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만이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을 살짝 움직여주면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혈당이 치솟는 스파이크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박진수님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의 혈당 롤러코스터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50대 박진수님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늘 시간에 쫓기며 사셨습니다. 진수님의 점심 식사는 거의 매일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같은 염분이 높고 단순 탄수화물 위주인 흰 쌀밥 한 그릇 혹은 편의점 샌드위치나 컵라면이었습니다. 진수님의 초기 진단은 이미 당화혈색소 8.5%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일과 시간에 겪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점심 식후 혈당이 300mg/dl 가까이 치솟았다가 2시간 후에는 다시 100mg/dl 이하로 급락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고혈당일 때는 극심한 피로감과 시야 흐림을 겪었고 혈당이 급락할 때는 손떨림과 공격적인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진수님은 이 상태를 오후 3시의 좀비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업무 효율은 바닥을 쳤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녁 폭식과 음주로 푸는 악순환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진수님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점심 식단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수님, 점심 롤러코스터를 잡아야 인슐린이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녁 혈당, 밤 혈당까지 안정됩니다. 진수님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점심을 현미밥 4분의 1 공기에 고등어 반 토막,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허기가 져서 힘들었고 직장 동료들의 눈치도 보였지만 나물 반찬과 단백질을 먼저 먹는 순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했습니다. 2달 후 진수님은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수님의 가장 큰 변화는 오후의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사라지자 감정의 기복도 줄었고 저녁에는 폭식 대신 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건강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치료 과정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비결임을 진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석 달 후 진수님의 당화혈색소는 6.8%로 정상에 가까운 수치로 개선되었습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2주만 점심 식단과 식후 혈당을 기록해 보세요. 김치찌개와 흰 쌀밥을 먹은 날과 쌈 채소와 고등어를 먹은 날의 혈당 변화를 비교하면 여러분의 몸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록이 곧 여러분의 맞춤형 건강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단순당은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면 처음에는 혈당이 잘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자꾸 둔해집니다. 마치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피곤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제2형 당뇨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커피, 탄산음료, 가당 주스는 단순당 폭탄으로 오후 내내 인슐린 시스템을 지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액체 상태의 단순당입니다. 탄산음료, 시판 커피 믹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일 주스는 고체 형태의 당분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최악의 주범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물이나 설탕 없는 블랙커피 혹은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세요. 최근 설탕 대신 감미료를 쓴 제로식품이 유행이지만 이런 인공 감미료 자체는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아도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단맛에 대한 갈망을 끊지 못하게 하여 결국 다른 단순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단맛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에 좋다는 온갖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식단은 제가 말씀드린 류신, 마그네슘, 단순당 피하기라는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뇨 관리의 핵심이 값비싼 약물이 아니라 점심 습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바로잡는 것이 오후 피로를 없애고 저녁 폭식을 막아주며 밤 혈당까지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평생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당뇨 관리의 3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점심 1, 3, 2 공식 채소, 단백질, 통곡물 순서로 균형 잡힌 식단을 드세요. 류신과 마그네슘 근육을 지키는 힘인 류신과 인슐린을 돕는 마그네슘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순당 피하기 특히 액체 상태의 단 음료부터 끊어 인슐린 시스템을 쉬게 해주세요. 88살이 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당뇨는 절망의 병이 아니라 관리의 병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도 드립니다. 내일 점심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늘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